오늘 웨비나는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또 그를 위한 솔루션 소개와 글로벌 기업들의 적용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디지털 트윈이란 단어 또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조, 우주항공,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삼성 SDS,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와 이에 상응하는 가상의 쌍둥이 모델을 만들고 가상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또는 상태 변화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게임과 같은 3D 모델과 디지털 트윈의 3D 모델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속의 3D 모델은 시각적으로 더 화려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모델은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객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소의 버추어 싱가포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가상의 도시의 유동인구, 바람, 소음 등 실제 도시의 정보를 최대한 집어넣은 후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객체 정보의 최적화 및 예측을 통해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는 점이 단순 3D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트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처음 적용된 곳이 어디인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최초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곳이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입니다. 1960년대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선의 시스템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의 디지털 트윈 개념은 지금의 디지털 트윈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우주 환경과 우주선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예측을 하였고 그 결과를 실제 우주선에 적용시켰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에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모국과 같은 프로토 장비를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앞선 과정의 테스트 과정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실에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의 제작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지금의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제품 제작의 단계를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면 시스템 디자인, 상세 설계, 그리고 시스템 통합, 테스트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품 설계를 러프하게 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실험을 하였고 그러한 실험 결과를 설계에 다시 재반영을 하여 다시 또 프로토 장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런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방식은 초안 설계에서는 이전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하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았을 때 시간과 비용이 25% 정도 절감이 된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와 같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지만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뢰성을 가진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툴은 3D와 1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은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1D는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1D 시뮬레이션은 객체의 거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바쿠스 같은 3D 시뮬레이션의 경우 3D 형상으로 모델링을 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나 모든 시스템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형상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D 시뮬레이션은 디자인과 형상이 정해지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할 것인지 분석,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몰라의 경우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1D 시뮬레이션으로 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시스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1D 시뮬레이션에서는 자동차의 샤시, 그리고 서스펜션,
이 두 개의 구조만 알고 있으면 그것을 구현하여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몰라는 기본적으로 플로스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3D 형상으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쿠스 같은 3D 시뮬레이션과의 차이점은 3D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3D 형상 모델링을 먼저 작업을 하고 작업한 모델링을 메쉬로 잘게 쪼개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데 1D 시뮬레이션은 구조와 원리만 구현한 후 3D 형상은 시뮬레이션 이후에 붙여서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3D 형상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D 시뮬레이션의 다이몰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전기 모터와 이너셜 로드 등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 기반 언어인 C 언어나 포트란의 경우 텍스트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 외에는 쉽게 파악을 하거나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수치에서 프로그램이 유명한 매트랩의 경우 수학적인 공식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하며 공식만으로는 어떤 모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이몰라의 경우 기초적인 회로도나 다이어그램만 볼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V는 IR이라는 전력 공식을 예를 들면 기존의 툴은 해당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개별의 방정식을 모두 작성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몰라의 경우 하나의 방정식만으로 관련된 다양한 값들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다이몰라가 비인과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 언어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작성되어진 순서대로 계산되는 인과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몰라는 작성 순서 상관없이 계산되는 비인과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성 시뮬레이션은 진행 순서에 따라 작성이 되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 수정을 하거나 또 이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기가 힘들다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인과성 시뮬레이션의 경우 문제를 풀기 위해 코드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보다 간단한 모델링만으로 다양한 값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자동차는 자체 디자인과 엔진, 타이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변속기도 들어갈 것이며 엔진 냉각을 위한 쿨링, 운전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에어컨, 그리고 도로의 충격을 흡수해줄 서스펜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ECU 제어 컨트롤도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함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또는 시스템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이몰라의 경우 아날로그, 디지털, 플루이드, 전기, 기어 등 다양한 도메인별 컴포넌트들을 제공하며 또한 이 컴포넌트들을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크레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크레인이 작동하려면 기계적인 요소와 움직임을 위한 하이드롤릭, 또 이것들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이몰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한 번에 모델링하여 동시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이몰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메인별 컴포넌트만으로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요리를 할 때 요리 재료를 늘어다 놓고 하나하나 손질하며 요리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몰라는 사용자의 이러한 과정을 줄여주기 위해 요리의 밀키트와 같이 산업군별로 가공이 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에어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머 시스템, HVAC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자동차처럼 가상에서 자동차 에어컨을 만들 수가 있으며 엔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엔진 전용 라이브러리인 엔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산업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자는 다이몰라라는 툴을 사용하므로 기존의 인하우스 코드를 가져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티아 등을 사용한 3D 모델링 형상을 다이몰라와 결합하여 시각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하드웨어 인도로프 시뮬레이션, 즉 힐스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MS 워드 아니면 HTML, 기타 등등의 다른 문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레포팅도 가능하고 이렇게 레포팅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사용자는 다이몰라를 활용해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고도 실제와 유사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 또한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이몰라에서 하는 가상 환경은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다이몰라를 어떻게 적용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 다이몰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BMW의 경우엔 자동차의 연료 시스템과 자동차의 변속기를 다이몰라를 활용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기계적인 요소를 다룬 메카닉 라이브러리와 전기적 요소를 다룬 일렉트릭 라이브러리, 그리고 구동을 위한 하이드롤릭 라이브러리로 이 과제들을 시뮬레이션하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전력공사인 EDF에서는 기존의 포트란으로 작성되어 있던 핵융합 발전 시뮬레이터를 다이몰라로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핵융합 반응 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을 열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인 서머다이나믹 라이브러리로 구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는 일렉트릭 라이브러리로 구현하였습니다. EDF는 다이몰라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발전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기 제조 기업인 에어버스에서도 기계 부품 라이브러리인 메카닉 라이브러리와 구동을 위한 공합 라이브러리, 유메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랜딩 기어를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다국적 식품 포장 업체인 테트라팍에서도 다이몰라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식품과 다이몰라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트라팍은 공정 라인을 메카닉 라이브러리와 일렉트릭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힐스를 활용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잘 연결하여 효율을 높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여 멋있는 것이 다가 아닌 어떻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고 또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미 이 개념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발표했던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진행한 웨비나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를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메일 주소도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몰라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적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이몰라는 자동차나 중장비, 에어컨, 그리고 공장 이런 데서 큰 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전기 포트 이런 것들에도 가상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는 가상 세탁기를 만들어 놓고 빨래를 넣었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지, 그리고 빨래 세탁이
이제 탈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효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전기 포트 같은 경우는 물이 가열되는 속도나 아니면 가열 이후 포트 내에 물이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 주신 내용은 추후 이제 저희 솔브리드 플러스에서 하는 유튜브에 정리하여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코 시뮬레이션 전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아바쿠스 외에도 타사 제품이나 엑스플로우 등도 가능한지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지금 그 다이몰라 같은 경우는 이 타사 솔루션은 매트랩이라든지 뭐 파이썬 그리고 자바 이런 언어들과도 이제 인터페이싱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FMU 기능을 사용해서 엑스플로우, 지멘스의 아미심, 뭐 아니면 시뮬레이션 X, 매트랩의 시뮬링크 등과 코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모델 익스체인지만 했어도 이제 모델만 가져왔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링도 이제 카티아만 쓰는 게 아니라 카티아 외에 프로이라든지 유지, 기타 등등의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그 3D 모델링에서 스텝 파일을 가지고 와 다이몰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이몰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온 3D 형상 스텝 파일에 적용을 시켜서 비주얼적인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꼭 포함해서 사용해야 되냐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그 다이몰라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모델리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제 MSA를 설치가 됩니다.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앞서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산업군별로 좀 더 편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밀키트 같은 형식으로 모아놓은 게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에 특화된 컴포넌트들을 모아놨고, 뭐 파워트레인, 히트 익스체인저, H백, 서멀, 기타 등등 각 산업군별로 컴포넌트들을 개량을 하거나 새로 만들어놨 그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보다 편하게 그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이런 라이브러리 자체가 모델리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MSL만 사용하셔도 시뮬레이션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 이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그 하나하나 밑작업을 다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력학 시뮬레이션과 이 제품의 중요 차이점, 장점. 다른 동력학 시뮬레이션과 이 제품의 주요 차이점이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다른 동력학 시뮬레이션은 뭐 기타 등등 뭐 매트랩이라든지 파이썬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동력학에 특화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기본 텍스트 랭귀지 기반으로 다른 시뮬레이션이나 코딩을 위한 주로 수치 해석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반해 이 다이몰라라는 경우는 모델리카라는 그 모델리카라는 기계 해석 랭귀지, 기계 해석 언어를 사용한 동력학 전문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요소, 그리고 정확하게는 다물체 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환경을 제어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해석을 할 때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랭귀지다 보니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라이브러리 외에 이제 구글이나 검색을 하실 수 있는 상용 오픈 라이브러리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와서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제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데 더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MU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타사의 프로그램, 뭐 3D 모델링, 아니면 해석 엑스플로우, 뭐 엑스플런트 등의 기타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과도 같이 협업, 코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멘스의 아미심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지멘스의 아미심 같은 경우는 이 모델리카 랭귀지만을 사용해서 특화된 그런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다이몰라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몰라 같은 경우는 모델리카를 이제 중심으로 사용되는 랭귀지라서 이제 움직임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해석에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그리고 성능 평가를 확인하시는데 더욱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승희 대표님이 이제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리카는 오픈 소스여서 이제 기타 등등의 다른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동일하게 그 다물체 동력학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사용된 동력학뿐만 아니라 유동, 제어, 열, 유체, 유공학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제 통합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솔브리드 플러스 홈페이지에 문의창이 있으니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